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0번째죠? 9번, 10번, 너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미국을 너무 그렇게 많이 가서, 그런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별 한 건 없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을 방문했고,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요일 날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문재인이 그가 원하는 그 백신, 파이자 백신을 공급받을 어떤 확약을 받을 수 있느냐. 또 바이든은 뭐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거나, 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미국을 대신 또 그리고 반도체 공급,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많은 공장들이 지금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데, 한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데 과연 문재인은 그런 역할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문재인은 반중 노선을 걷지 않으면서 친미로 향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여지가 있을 것인지,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더 이번 회담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그 외교 정상회담에서 청와대 안방만화님 김종숙의 방미가 불발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참사로 볼 수가 있어요. 참사인데, 이거 지금 계속 좀 참사인데, 이런 일이 그전에도 전혀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바이든의 그 한국과의 관계는 1980년대 당시에 이제 상원의원이었었는데, 미국에서 그 망명중이던 그 김대중 씨와 친분을 맺어가지고 한국의 민주화 노력에 대해서 돕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고, 2013년까지 바이든은 한국을 방문한 게 모두 3차례를 방문했다 그래요. 특히 그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방한해가지고 그 전에 알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찬에서 이제 넥타이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고,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바이든의 한국 방문 이력을 살펴봅시다. 3차례 방문했거든요. 첫 번째 방문이 98년 11월 달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 8월 달입니다. 2001년 8월 달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찬에서 넥타이를 교환하며 우정을 교환했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달입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하기 위해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메릴 뉴먼의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북한이 애초에 절대로 억류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석방했다면서 좋은 소식의 하나라고 언급을 합니다. 당시 15살짜리 소녀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아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손녀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인 질 바이든 여사, 그 재혼했죠. 질 바이든 여사는 그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박사를 따가지고 대학에서 영어학 영작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질 바이든 여사 나이 차이가 8년 연상입니다. 조 바이든은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뭐 장남도 죽었고, 근데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잃어버렸는데 질 바이든을 지금 부인이죠. 만나가지고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그럽니다. 2015년 7월달에 부인 질 바이든이 부통령 영부인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7월이면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던 인연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김정숙 청와대 안방 만화님이 이번에 이 주사까지 파이저까지 뭐 이제 이 백신 주사까지 맞고 이제 가려고 이제 화장하고 옷도 사고 해가지고 막 신바람 나가지고 일 하다가 거절당했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거절했죠. 근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왜 거절당했는가? 인원을 줄여달라 이런 억측이 있는데 어쨌든 질 바이든이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게 아닌가. 이것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저런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질 바이든도 그렇고 문재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 영부인은 아니다. 우리 이런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또 이인호 여사 전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처음으로 청문을 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없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이 허허허허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좀 만나주시오 하니까 처음에는 뭐 만났다 했다 안 만났다 했다가 뭐 그럼 만나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선거가 완전히 야당이 완전히 폭망했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외교를 잘 몰라요. 외교 문외한이고 그냥 부동산 부동산 호텔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사회입니까? 사회 보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갑자기 부동산 재벌이지 정치 외교 군사 문제에 전문가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은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델라웨이 학부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졸업해가지고 시라큐즈 로스쿨에서 3년 동안에 로스쿨을 법학을 전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모든 기초적인 전문 지식을 쌓았죠. 역사학, 정치학을 언더에서,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로스쿨. 그 미국의 제도가 그렇게 이상적입니다. 정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오랫동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의회 상원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부통령 했으니까 오랫동안 정치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문재인은 트럼프는 어떻게 속이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바이든을 속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상원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첫 해인 1987년 한국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12명의 상원 의원들과 발의하여 상원에서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1987 체제 그 시대 87 항쟁 87 체제 하는 1987년대 이야기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초당적 결의안 12명의 상원 의원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했다. 그게 바이든이 있었다는 거고. 또한 2002년
한인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지원했다. 한인 미국계 교포사에서도 교포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바이든은 2003년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한미동맹 규정한 걸 또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2005년 11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비자 면제 촉구해가지고 요새 미국 가서 비자 면제 뭐 3개월이든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비자 없이 갱신 안 하고 쉽게 오랫동안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것이 2005년부터인데 바이든이 그 서한을 국무장관에게 발송을 했던 적도 있고, 당시 바이든 상원로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맹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달입니다. 미국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시절이죠. 부통령을 2번 했지 않습니까? 미국 부통령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은 한미관계와 아시아태평양을 주제로 한 연세대학교에서의 정책연설 중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야, 이거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죠. 2014년 연세대학에서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 한국 분단은 처음에 분단 한 발성 끈 게 누굽니까? 소련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그 책임을 지겠다 하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의 연설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나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때 그 뒤에 앉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유창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연설을 인용하자면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협력, 나아가 전 세계의 협력을 향한 공동 여정, 그 여정은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착수한 여정이며 과장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공동 여정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제목이죠. 그리고 연설 쭉 하다가 또 한 부분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미 공동 여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인 한미 동맹으로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한미 동맹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기대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는 것이 이번에 처음 바이든 부통령과 그 부인인 질 바이든은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0년 10월 29일 연합뉴스 기고문회를 통해 한국은 공동번영과 같이 안보의 정진, 국제사회의 도전 대체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이 트럼프 이야기네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그 50억 달러 내놔라고 막 협박하고 막 공갈 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어떤 미중 갈등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연합전선을 펼 것이다. 그런 것이죠. 혼자 도코다식으로 미국 우선 정책을 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이죠. 네.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제외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노 주로서 대사, 전 주로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와싱턴에 초청해서 청문회를 개최했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없던 일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미관계 갈등 이제 시작이다.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나의 증조부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에 왔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낮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같이 갑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북한 및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외교통이라는 얘기죠. 외교통. 북한과 관련한 결의문이나 법안 등을 제안하고 관련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999년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대북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때 포용정책의 승리라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2004년 7월 북핵 관련 제4차 6자 회담에 대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간사이던 바이든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있는 그대로 북한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시 제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세한 로드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과 이를 지키는 것을 대가로 다자간 안전 보장과 유류 제공, 제재 완화와 궁극적인 외교관계 정상화 약속 등이 포함된 제안이었습니다. 2005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핵 청문회 때 북핵 해결을 위해 세 가지를 3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고위급 특별사절 임명, 두 번째 원칙,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노력 집중,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 둘째, 셋째, 북한의 체제 변경 정책 포기 등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북핵은 폐기하더라도 북한 체제를 강압적으로 체제를 포기하도록 강압적 수단을 쓰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죠. 자,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이를 비난하는声明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첫 제재 조치를 담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영어로 이란,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의 입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상원 외교위원회 6자 회담 청문회에서 위원장이던 바이든은 인내하며 지속되는 고위급 외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계속 회담은 하겠다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이는 당시 6자 회담 상타국 가운데 미국만 유일하게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2013년 12월 달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부통령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동북아 3국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방한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정책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 미국과 세계는 국제사회가 핵으로 무장된 북한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협상은 하되 북핵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북한은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낡은 패턴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자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낡은 패턴 이제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약속을 보여줄 때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약속을 신뢰를 보여줄 때 6자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2019년 6월 바이든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독재자를 합법화해 주었다고 비판합니다.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독재자를, 김정은 공산 독재자를 합법화해 주었다.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2020년 10월 22일 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그가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바이든에게 김정은 만날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만나겠다. 축소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한국의 연합뉴스에서 기고한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제외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문제는 한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죠. 특히 한국의 38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돕겠다.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분단의 책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개선되지 않는 한 김정은을 만날 이유는 없다. 한반도에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겠다. 셋째,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의 재해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자신의 임기 중에 다루겠다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호호호호 하면서 김정은의 그 레터 하나 들고 뷰티풀 레터 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으로 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눌리는 방식인데, 바이든은 그런 건 아니고 밑에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타결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은, 전문가들이 협상을 해서 이야기가 되면은 그건 뭐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전문가를 위주로 중시해 가지고 밑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외교적인 스타일이 다르다 하는 점이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 내의 그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정책, 지금 수색에 있는 그 박상학 씨를 지금 집을 샅샅이 경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해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 다 빼들어가지고 다 지금 포럼식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학 씨는 인권 유린을 당한 데 대해서 문재인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 탈북자 문제, 대북 전단 금지법 이 미국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서울구치소에 억류된 점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은 이재용 회장 석방 문제도 또 거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지금 문재인 씨는 선택과 결단에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토요일 날 어떤 정상회담을 가는 그 발걸음이 청와대 안방 만화님을 놓고 홀로 가는 그 발걸음이 상당히 지금 무겁다. 막 심판대에 쓴 것처럼 상당히 그 경쾌하진 않다. 북한 갈 때는 신바람 나가가는데, 김정을 판문점에서 만나러 갈 때는 생일 이별한 아들을 만나는 것처럼 막 희희낙 나가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만나러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백신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백신 이걸 딱 카드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히든 카드를 쥐고 있지. 국민들은 지금 백신 달라고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왜 바이든 주사 안 맞춰주냐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해지를 다 푼다 그러는데 지금 백신 디플로마스예요. 미국이 백신 공급 문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이거 외교 협상력을 꽉꽉 지금 핸들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정치 현실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것을 발부동 해가지고 문재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미중 충돌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서 우리는 저 달나라처럼 제3세계에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호호호 하면서 우리 살길 찾지. 국제정치를 평생 동안 연세대학에서 강의하신 분이, 정치학계의 원로라는 분이 그렇게 그 문재인 정권의 감투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이 정권이 들었으면 이런 말하고 저 정권이 들었으면 저런 말하고, 제가 봤습니다. 문재인 교수가 과거에, 이사장이 과거에 국제정치학회에서 이렇게 토론 패널리스트로 나와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참 말반집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 안 돼요. 학자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북한 미국이 인권을, 미국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은 북한 존엄자의 그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라서 미북 관계는, 북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제정치 학자가 책임있고 양심적인 발언을 해야지. 누구 눈치를 봅니까? 누구 눈치를 보냐고요.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이 대한민국 학자들 다 진정한 양심적인 학자 다 들어갔어요. 자, 오늘 바이든 한눈 보기, 바이든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 꼭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